세상을 살 때 시대를 이해하는 통찰, 시대를 이끌어가는 과학, 뇌과학자와 인문학자의 아주 특별한 만남. 그 두 번째 시간, 독립적 주체. 모두 자기가 가진 역량을 집결해서 인문적 통찰이 발휘되는 그런 수준의 사회로 가는 것, 우리한테 부과된 어떤 시대의식이 아닌가. 진정한 선도력을 갖기 위해서 인문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두 교수. 인문적 시선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립적 주체가 되라. 뇌과학자가 말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 인문학자가 말하는 진정한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는 법.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 두 교수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두 번째 뵙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그 인문적 통찰, 그리고 인문적 시선과 어떤 사회적 레벨, 국가 레벨, 또 그 인문적 통찰과 인문적 시선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인문적 시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격성, 그것이 무엇인가, 그 주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그냥 독립적 주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독립적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우뚝 서 있다는 거죠. 자기로. 이렇게 자기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존재, 제한 존재, 이런 존재를 우리가 독립적 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주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좀 이런 좀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쳐보셨죠?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우리는 피아니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다가 더 이상 구현할 것이 없으면, 완벽해지면 이제 한 발짝 훌쩍 건너뜁니다. 건너뛰면 그 사람은 이제 이 피아노를 치는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음악을 표현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이제 음악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악 이론, 음악 체계를 구현하죠. 그래서 음악 이론, 음악 체계를 구현하는 단계로 상승한 이 사람을 우리는 계속 피아니스트라고 부르기는 좀 미안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음악가 혹은 뮤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뮤지션 혹은 음악가는 음악 이론이나 음악 체계를 잘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 이론과 음악 체계를 또 구현하다가 더 이상 구현할 것이 없어서 또 한 단계 훌쩍 건너뛰면 이 사람은 이제는 음악 이론과 음악 체계를 구현하는 활동을 하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제 뭐예요? 인간이게 됩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단계로 진입하죠. 인간이 서 있는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술가라고 해야 합니다.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술가, 아티스트가 되면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탁월성을 가장 극단까지 밀어 올려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각 부분에서의 예술가적 반열에 오릅니다.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놓고 보면은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의 간격이나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까지의 간격이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 올라가는 난이도가 5 정도 된다면은 뮤지션에서 아티스트로 올라가는 난이도는 그보다 훨씬 커요. 한 5만 정도 돼요. 혹은 50만 정도 돼요. 이렇게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 올라가는 난이도와 뮤지션에서 아티스트로 올라가는 난이도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 왜 그러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판이 달라져서 그래요. 피아니스트나 뮤지션까지는 이미 있는 피아노의 기능, 이미 있는 음악 이론, 음악 체계를 구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기능이나 음악 이론이나 음악 체계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나 뮤지션은 있는 길을 가는 단계예요. 있는 길을 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아티스트가 되면은 없는 길을 열어야 돼요. 없는 길을 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빛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아티스트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장 고유하거나 가장 높거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있는 길을 가는 단계하고 없는 길을 가는 단계는 차원이 달라지죠. 없는 길을 열면서 고유해지고 유일해지고 그 다음에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없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준비된 능력이 있어요. 없는 길을 열 때 발휘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상상력 혹은 창의력이라고 그래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아티스트적 레벨에서 하는 활동, 즉 없는 길을 여는 단계가 됩니다.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이 레벨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문적 레벨, 혹은 문화적 레벨, 혹은 철학적 레벨, 혹은 우리 김대식 교수님 계시니까 뇌과학적 레벨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레벨에서 삶과 시선이 영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이자 그것을 뭐 예술가적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국가 레벨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를 나눌 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로 나눈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놓으면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의 간격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의 간격이 동등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는 난이도가 5 정도 된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난이도는 5만 정도 돼요. 혹은 50만, 500만도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후진국과 중진국은 주도적인 능력을 가진, 다시 말해서 선도력을 가진 나라, 즉 선진국에서 해놓은 생각들을 받아서 쓰거나 혹은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장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나 선진국에서 포착한 관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과 중진국은 있는 길을 가는 단계예요. 있는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은 없는 길을 여는 단계예요. 없는 길을 연다 하는 말은 판을 새로 짠다 이렇게도 말해요.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독자성과 지배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다시 말해서 없는 길을 여는 레벨은 어떻게 해서 열리는가? 없는 길을 여는 단계의 동작은 어디에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능력과 새로운 길을 여는 단계는 매우 달라져요. 있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활동들이 뭐냐? 대답하는 활동이에요. 없는 길을 열려고 할 때 그때 발휘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레벨에 있는 나라 혹은 선진국 레벨에 있는 나라는
질문이 풍부한 나라고 전술적 레벨에 있는 나라 혹은 후진국, 중진국은 대답이 풍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란 건 뭐냐? 대답은 이미 있는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이미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때 승부는 무엇이 갈라요? 누가 더 빨리 뱉어내느냐? 누가 더 많이 뱉어내느냐? 누가 더 원형 그대로 뱉어내느냐? 하는 것이 승부를 가르죠. 대답할 때 인간은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중간역이나 지식과 이론이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간은 주도권을 지식과 이론에 양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지식과 이론을 지나가게 하거나 지식과 이론을 수행하는 인간으로만 존재하죠. 그러면 독립적 주체는 어떤가? 독립적 주체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에요. 질문은 자기 고유한 내면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에요. 그 고유한 내면을 이루는 핵심은 뭐냐? 그것이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어느 누구하고도 나눠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나한테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은 오직 나한테만 있는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사적이고 매우 고유한 거예요. 이 나만의 것, 나만의 비밀스러운 것, 나만의 고유한 것, 나만의 사적인 것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 이것을 우리는 질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질문할 때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요. 왜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요? 질문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튀어나오는 일인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어느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는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가? 무엇으로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가?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무장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로만 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독립적 주체는 세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것이 많고 호기심이 작동됩니다.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되는 현상이 질문으로 나타나고 이 질문이 해결되는 과정, 이것이 창의적 활동이에요. 질문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능력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돼서 질문이 해결돼서 나오는 새로운 것, 이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는 레벨, 창의가 작동되는 레벨, 상상력이 작동되는 레벨, 이 레벨이 없는 길을 여는 단계예요. 없는 길을 여는 단계,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단계고 예술가적 높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선진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질문하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늙어간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었을 때 가졌던 빛나는 호기심이
사라지는 과정이다. 자,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 때 건성건성하지 않아. 항상 예민합니다. 항상 예민해요. 항상 예민한 사람은 새로운 징조, 새로운 조짐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요. 문명의 이동은 항상 조짐이 먼저 일어나고 신호를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항상 조짐과 신호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 조짐과 신호는 새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으로 보면은 이상하고 나쁜 거로 보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고 나쁜 거로 보이기 쉬운 이것이 만약에 미래를 여는 신호나 미래를 여는 조짐이라면은 과거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과정으로는 이걸 포착할 수 없어요. 과거의 문법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게 무엇인지 호기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휘되지 않는 새로운 진보는 있을 수 없어요.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휘되지 않는 창의나 상상이나 창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새로 등장하는 조짐과 신호를 읽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길을 여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독립적 주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련되고 결국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독립적 주체다. 그럼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어떤 큰 사고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끊이질 않았어요. 성수대교 붕괴랄지, 삼풍백화점 붕괴랄지, 그 다음에 지하철 추돌 사고랄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다가 제목을 붙입니다. 이건 후진국형 재난이다. 자, 후진국형 재난이 왜 일어납니까? 그건 우리가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자,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후진국형 재난이 이 재난이 왜 일어났는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가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요. 그 기사를 제가 다 종합해서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안전불감증, 하나는 준비 소홀, 하나는 훈련 부족. 안전불감증, 준비 부족, 훈련 소홀, 이 세 가지 때문에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이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은 우리는 얼핏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안전이나 훈련이나 준비나 이 단어는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에요.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은 누구나 알아듣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후진국형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데 이 세 가지를 못 해가지고 후진국형 재난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내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하기가 버거운 혹은 우리한테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 이거는
우리가 이루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왜 그래요?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에 반응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은 단어는 매우 쉬운 단어들이지만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비라는 점에서 이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 우리의 인식 능력이 우리의 활동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어떤 인식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에 반응하는 것은, 이것을 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진국 레벨까지는 후진국형 재난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없는 것을 읽거나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을 여는 것을 당연한 자기 표현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도 이것을 해내는 사람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체화된 세계 속에, 이미 있는 세계 속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걸 해내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다음을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는데 더 많은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 그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나인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는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독립적 주체인가 아닌가 하는 말이 되고, 내가 없는 길을 여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도 연결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금증과 호기심이 그 사람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네가 너냐?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